이게 혹시 발표 자료가 어디로? 슬랙에 PDF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발표 PPT. 네, 발표 PPT. 아, 네네. 맞습니다. 나중에 한 캔버스에도 저거 네, 올릴게요. 다 올릴 거고요. 자, DDPM 발표를 좀 할 텐데 일단은 요 DDPM 그 원문 논문으로 보면은 조금 빡세요. 걔네가 써놓은 거는 아무래도 논문 분량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식에 대해서 막 되게 친절하게 설명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 빡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Understanding Diffusion Models 해가지고 아예 그 논문을 좀 DDPM을 이해를 해보자라는 주제로 논문이 나올 정도로 해가지고 근데 요 논문도 지금 사이테이션이 벌써 막 250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논문이 좀 빡세서 일단 저희도 이 Understanding Diffusion Models라는 논문을 가지고서 좀 갈 거예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오늘 할 거는 엘보, 그 다음에 VA, 그 다음에 MHVA, 요게 이제 마코비안 하이라키컬 VA인데 여기 내용까지만 일단 첫 번째로 백그라운드식으로 설명을 좀 하고 다음번에 할 때에 이제 제대로 DDPM 쪽에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해요. 다음번이라고 해도 요거는 제가 그 텀 걸러가지고 뭐 2달 뒤에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요거는 한번 시간 내가지고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더 할게요. 왜냐면은 이거 지금 해놓고 2달 뒤에 내 차례 왔다고 그때 가가지고 DDPM 하면 앞 내용 당연히 기억 안 날 테니까 다음 주쯤으로 해가지고 DDPM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일단 컨텐트가 다음과 같아요. 이게 이제 앞에서 나온 이 언더스탠딩 논문에 있는 컨텐츠들인데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냐면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여기까지가 설명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아마 이제 6페이지부터 한 13페이지까지 내용이 설명이 되고 요거 두 개는 그냥 임의적으로만 파악하면 돼가지고 굳이 설명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DDPM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뭘 하려는 거냐면은 이제서야 이제 저희 실험방도 좀 제너러티브 모델을 들어가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너러티브 모델이 요즘 되게 핫한 분야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실험방 자체에서 하는 태스크가 다 프레딕션이고 리그레션이고 이런 것만 하고 있으면 건우가 지금 혼자 하고 있죠. 근데 좀 그러니까 이제는 좀 제너러티브 모델, 좀 어려운 모델인 부분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논문에 나오는 게 제너러티브 모델이 뭘 의미하냐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하는데 제너러티브 모델의 목적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떠한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관찰 가능한 데이터 X를 이용을 해서 트루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인 P라는 걸 한번 모델링 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의 얼굴 이미지가 한 10,000장이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건 뭐가 됐냐면 사람의 얼굴 이미지 그런 게 관심 있어 하는 디스트리뷰션이 한정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를 만들어봐 라고 하면은 세상에 만들 수 있는 이미지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 모든 이미지를 다 학습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내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관심 있어 하는 어떠한 특정 디스트리뷰션을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진짜 좋은 모델들은 엔간한 그 모든 디스트리뷰션 다 학습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일단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조금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어져 있는 관찰 가능한 데이터 X 예를 들어 사람의 얼굴 데이터가 한 10,000장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관찰 가능한 데이터 X를 이용을 해서 트루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인 PX를 모델링 하자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루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은 사실은 사람의 얼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진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진짜 사람의 얼굴을 정말 이 세상의 진리라고 생각했을 때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의 얼굴이 가능할 텐데 그 중에서 인류가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옵저버블한 데이터는 몇 개냐면은 그냥 그건 거죠. 70억 명의 사람의 데이터 그걸 진짜로 찍어가지고 놨을 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옵저버블한 데이터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아기는 그럼 70억 명이랑 똑같은 얼굴이 나오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또 다른 얼굴도 분명히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얼굴도 분명히 나올 수 있고 그건 엄청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아기의 얼굴이 되는 그 특성을 결정짓는 무언가가 있을 거고 그 특성으로부터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얼굴의 분포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모여있는 공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죠. 사람은 도저히 다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그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우리가 PX라고 두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PX라는 거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건 신의 영역이니까. 근데 그걸 얼추 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그럼 그 모델링 된 곳으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끄집어내가지고 생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의 옵저버블한 어떤 얼굴 형태와 비슷한 느낌으로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념이 일단은 제너러티브 모델의 목적이고, 그래서 일단 한번 이러한 트루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되는 이거를 어프록시메이션하는, 그러니까 완벽하게는 절대 못 찾아. 완벽하게 찾는 건 신만 할 수 있어. 그치만 사람도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지 않나? 그 사람의 얼굴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는, 그리고 실제로 다 동작을 하고 있죠. 요즘에 사람의 얼굴 만들어줘 하면 되게 사람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그게 완벽하게 트루 디스트리뷰션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실제로 그 트루 디스트리뷰션을 진짜 어프록시메이션 하고 있는 모델인 거예요. 어쨌든 그런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서 거기에서 이 모델에서부터 어떤 새로운 샘플, 사람의 얼굴 이미지들을 샘플링 해가지고 제너레이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가 바로 이 제너러티브 모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제너러티브 모델을 지금까지 사람들이 연구한 방법론이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한대요. 첫 번째가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는 겐이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근데 걔는 지금은 이제 거의 사용을 안 한대요.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이제 굳이 DDPM 너무 좋은 게 나와서 겐에다가 공부하고 겐 드릴 노력 있으면은 그냥 DDPM 해라, 이런 식이라서 걔는 이제 좀 있으면 사장될 것 같아서 굳이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이클리후드 베이스드 모델이 있고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VA 같은 경우는 일단 라이클리후드 베이스드 모델이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굳이 지금 깊게 이해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아마 그때 누구누구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제 최종환 교수님도 오셔가지고 있었을 때 발표했던 모델이 이제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이 좋냐 아니면 라이클리후드 베이스드인 DDPM이 좋냐 이러면서 막 되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와중이고, 근데 DDPM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클리후드 베이스드 모델이랑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에 좀 발을 걸치고 있는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그래서 DDPM 공부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들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게 될 건데,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Z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분야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레이턴트 스페이스, 레이턴트 베리어블, 레이턴트 피처 뭐만 하면 그냥 갖다가 레이턴트 이렇게 붙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지만서도 조금 불안한 게 과연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각자가 이해하는 방식이 분명히 다 다를 거예요. 그 지금 머릿속에 제가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그 방식이 분명히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제가 지금 이걸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레이턴트 베리어블 Z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려면은 첫 번째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이거를 되게 많이 써요. 자, 일단은 조금 보면은 여기 동굴을 기준으로 동굴의 바깥에 세계가 있어요. 이쪽 세계는 뭐냐면 진리의 영역이고 신의 영역이에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인간으로선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들이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예를 들어 나무를 정의해봐 라고 했을 때 쉽지 않죠? 뭐 이런 느낌으로 진짜 신만이 알 수 있는 영역. 근데 이제 이 동굴 내부에서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벽을 기점으로 절대 뒤를 돌아볼 수도 없고 평생 이 족쇄에 갇혀가지고 평생 이 족쇄에 갇혀서 이쪽 벽만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현실 세계의 사람이에요. 저희 존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런 2D 오브젝티브 있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제 물체 또는 아니면 데이터로서는 뭐 아까 나왔던 사람의 얼굴,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옵저버블 옵저버블한 데이터. 근데요, 지금 이 옵저버블한 데이터가 사실은 어디서 오고 있죠? 이 불이라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 누군지 알 수 없는 무언가들이 들고 있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물체들로부터 그림자가 비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레이턴트 베리어블 Z는 사실 요런 애들이 돼요. 요런 애들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Z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턴트 베리어블 Z라는 것으로부터 어떠한 투영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가 관찰 가능한 세계의 2D 또는 3D 이미지로, 저희는 이제 2D, 3D 이미지 말고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4D부터는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지가 않죠. 그런 데이터로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어떤 추상적인 공간 속에 추상적인 개념으로 존재하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속에 어떤 레이턴트 베리어블 Z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 Z를
어떤 기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현실 속에 관찰 가능한 옵저버블 데이터로 이렇게 매핑하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런 사고를 하는 게 일단은 이 동굴의 우화예요. 그걸 이제 컴퓨터에다가 접목시킨 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글로 좀 설명을 해서 여기까지만 조금 읽어보자면, 플라톤의 동굴 비유에서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동굴 안에 사슬로 묶여 있고, 아까 그랬죠. 그 다음에 그들 앞에 벽에 투영된 2차원의 그림자만 볼 수 있습니다. 이거가 저희가 실제로 관찰 가능한 옵저버블 데이터. 그 다음에 이 그림자들은요, 불 앞을 지나가는 보이지 않는 3차원 물체들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는 모든 것, 이 그림자 같은 거, 2차원 그림자는 볼 수 없는 고차원적인 추상적인 개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볼 수 없는 어떤 고차원적인 추상적인 개념이 바로 여기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레이턴트 베리어블 Z가 돼요. 네. 그래서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Z는 약간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어떤 고차원적인 특성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얼굴을 결정짓는, 사람의 얼굴 형태도 될 수 있고 색깔도 될 수 있고 눈의 모양, 코의 모양, 뭐 귀의 모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정말 추상적인 개념들이 예를 들어 벡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눈의 모양은 뭐 1.78, 그 다음에 어떤 코의 모양은 0.21, 뭐 사람의 피부색 1.4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벡터를 만들어내고, 이 벡터를 가져다가 사람의 이미지로 만드는 어떤 펑션이 있다면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이미지가 바로 그 사람을 특정짓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 Z는 그 앞서 말한 사람의 얼굴 형태라든가 코의 모양이라든가 눈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짓는 그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각자가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 만나는 물체들도요, 이렇게 색상이라든가 크기, 형태 같은 추상적인 속성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고차원적인 표현으로 생성할 수 있다. 고차원적인 벡터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벡터로부터 어떠한 펑션으로 실제로 오브젝티브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근데 사실 뭐 되게 어떤 네, 이런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우리가 관찰하는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나 어떤 3차원 투영이나 실제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은.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다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추상적인 어떠한 개념으로부터 실제로 우리가 관찰 가능한 옵저버블 데이터가 만들어질 텐데, 그럼 이 추상적인 개념들을 한번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 물체는 이런 생긴 거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야 라고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찰 가능한 옵저버블 데이터로부터 얘네의 특성이 어떨 거야 라고 한번 유추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유추가 되면요, 이 공간상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는 이런 이미지가 나왔네, 여기서 나온 데이터는 이런 이미지가 나왔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럼 이 공간에 대한 특성을 한번 파악해보고, 이 공간을 우리가 만약에 학습해 놨으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데이터를 뽑으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고, 여기서 데이터를 뽑으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바로 제너레티브 모델이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레이턴트 베리어블 Z는 어떤 우리가 관찰하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잠재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게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실제로 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물체를 표현하는 어떤 색상, 크기, 형태 같은 어떤 추상적인 특성들, 그런 값들을 레이턴트 베리어블 Z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좀 질문하면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레이턴트 베리어블 Z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베이즈 룰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야 돼요. 근데 여기가 아까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설명하기가 되게 난해했거든요. 일단은 볼게요. 일단 먼저 베이즈 룰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베이즈 룰의 공식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냥 베이즈 룰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요,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컨디셔널 라이클리후드, 여기는요,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 요거를 에비던스 또는 마지널 라이클리후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뭐 그런 것들, 뭐라 해야 되죠? 그냥 정말 간단한 문제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포스테리어까지도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요, 약간 추상적인 개념을 파악하자라는 느낌이고, 어쨌든 저희는 생성 모델에다가 적용하는 베이즈 룰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의 우항이 지금 요 컨디셔널 라이클리후드랑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에비던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요거랑 요거는 저희가 뭔가를 그냥 지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컴퓨터로 정말 딱 하나 떨어지는 값으로 계산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요, 요거랑 요거를 저희가 어떤 모델을 지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값이 결국엔 이거는 지금 P니까 분포잖아요. P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 분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제일 간단한 거 노멀 디스트리뷰션. 예를 들어서 내가 Z, 여기가 Z야. Z 값을 넣었을 때 그 값이 뭐가 나온다 라는 거를 표현하는 그 식이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를 내가 PZ를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그냥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가우시안 똑같은 거지. 노멀 디스트리뷰션 저희가 배웠던 뭐 포화송이라든가 세상에 많은 디스트리뷰션들 있죠. 그런 것들 뭐든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 값만 설정을 해주면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는 명확하게 어떤 값으로 규결시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현실 세계에서 진짜 풀려고 하는 문제들은 보통 저희가 값을 딱 하나만 예측하는 경우보다는 죄송해요. 값이 특성이 되게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성별을 예측하고 싶어. 근데 내가 딱 키 하나만 갖다 줬어요. 그러면은 사람의 성별이 예측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키에다가 몸무게 주고 몸무게에다가 추가로 신발 사이즈 주고 점점 주면 줄수록, 그러니까 그 Z의 차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입력하는 파라미터의 차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최소한 3차원 또는 2차원 이상의 어떠한 입력을 줘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조금 이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이 에비던스가요, 계산이 너무 어려워져요. 차원이 조금만 늘어나도 계산이 너무 어려워진대요. 에비던스가 직접적으로 계산이 불가능해진대요.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우항에 있는 식 중에 이 에비던스라는 값이 식이 계산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좌항에 있는 값도 당연히 계산이 불가능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즈 룰 쪽에서 그러니까 생성 모델에서의 베이즈 룰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좌항에 있는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은 어쨌든 계산이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의미론적으로만 파악하자면 여기가 지금 Z 기분 X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분 X는 데이터가 주어졌어. 예를 들어 만장의 사람의 얼굴이 주어졌어. 그때 진짜 그 만장의 사람의 얼굴을 정말 잘 설명할 수 있는 100%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잠재 변수인 Z를 나한테 리턴해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사람의 코 형태 뭐 이런 20차 내 얼굴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내 얼굴 Z 레이턴트 Z 예를 들어 20차원으로 했을 때 그 Z에다가 어떤 벡터를 갖다가 집어넣고 디코더를 통해서 이걸 이미지로 복원시켰을 때 내 얼굴이 나와. 그걸 완벽하게 파악하는 그 디스트리뷰션을 줘. 그게 지금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겠어요? 일단 직관적으로 안 되죠. 근데 그 직관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에비던스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설명되지? 그러니까 요게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인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은 트루 디스트리뷰션이고 저희가 절대로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뭐 손가락 빨자? 아니, 그게 아니라 뭐냐면 VA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서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어프록시메이션이라도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Z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얼추 파악해서 유사하게 만들 수 있는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는 어떤 그거라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게 VA예요. 근데 VA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가 인코더 부분에 Q 파이 하고서 Z 기분 X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포스테리어도 Z 기분 X죠. 그러니까 이 포스테리어를 한번 이 Q라는 걸로 이 인코더로 한번 우리가 어떻게든 그거를 한번 어프록시메이션 해보자, 모방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P, Z 기분 X를 한번 우리가 여기다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프록시메이션이 잘 되면 그때 여기서 얻어지는 Z들을 이 디코더로에 태워가지고 이미지를 만들면 실제 세계에서 진짜 있을 법한 사람의 얼굴의 이미지들이 막 만들어질 거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네 가지 좀 더 간단하게 포스테리어, 라이클리후드, 그 다음에 프라이어, 에비던스. 근데 에비던스를 구할 수가 없고 따라서 포스테리어를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포스테리어를 못 구하니까 한번 우리가 그걸 트루 디스트리뷰션인 포스테리어를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인코더를 만들어서 인코더를 한번 학습을 시켜보자. 그랬을 때 얘가 어느 정도라도 이 트루 디스트리뷰션을 약간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다면 이 인코더로부터 만들어지는 레이턴트 베리어블 Z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실제로 트루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오는 듯한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게 VEA의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보면은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인코더를 가지고 인코더가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서로게이트를 하는 모델링하는 부분이다 라는 거고, 컨디셔널 라이클리후드랑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은 그냥 우리가 어떤 하나의 모델을 지정해주면은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구나 라고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VA에서는 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멀티베리의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을 쓰고, 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우시안 분포로 가정을 하고서 계산을 해요. 이 부분은 아마 지금 벌써 다 이해시키기에는 너무 어렵고요. 그냥 VA에서는 저기에다가는 이거를 썼구나, 멀티베리에이트를 쓰고 여기서는 가우시안, 여기는 가우시안, 여기는 멀티베리에이트를 써서 계산을 했구나. 걔네들은 식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거 클로즈드 폼이라거든요. 명확하게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내가 Z값 주고 X값 주면요 명확하게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계산이 되는구나. 근데 그 모델들이 조금만 복잡해지면은 이 아래에 있는 에비던스가 계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계산이 안 된다. 이렇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왜냐면 설명이 약간 이래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챗바퀴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고, 약간 이런 식이어서 이걸 먼저 설명하냐 저걸 먼저 설명하냐, 이걸 제가 핀트를 잘 못 잡겠어요. 어쨌든 간에 나중에 조금 한 번 더 공부해 보시다 보면은 그게 그 소리구나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분명 올 거거든요.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이 에비던스라는 거를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 네. 그 라이클리후드는 Z가 대문자 Z잖아요. 네. 그럼 그 다른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소문자 Z라고. 어느 부분요? 라이클리. 라이클리후드의 그 X기준 Z의 Z가 대문자로 돼 있잖아요. 이거요? 네. 아니 이거 제가 대문자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소문자로 쓰려고 했는데 그냥 그 뭐지? 파워포인트 수식 자체에서 자꾸 대문자로 바뀌더라고요. 소문자예요. 네. 죄송해요. 저 질문 하나. 네. 그러면은 이게 맨 처음에 원래 P, Z 기분 X를 구하려고 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베이지안 룰을 사용해서 오른쪽에 있는 수식으로 바꿔서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그 에비던스가 안 된다. 그쵸. 너무 복잡해서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냥 이거를 뭐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다가 그냥 어프로시메이트 하자로 끝난 거 맞죠? 그냥 다른 그쵸. 다시 돌아오고 뭐 베이지안 룰을 무시한 채 뭐 어프로치메이트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가 됐는데 이게 맞는지. 그 베이지안 룰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완벽한 모델을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요거는 베이지 룰에 의해서 이거니까 한번 계산해 보자. 이것도 되네. 이것도 되네. 젠장 이게 안 되네. 그러면 어떡하지? 손가락 빨자? 아니다. 어프록시메이션 해보자. 요거를 Q 세타 Z 기분 X, Q 파이 Z 기분 X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자. X 기분 Z에 요거 Z, 요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PX를 해보자. 약간 이 느낌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요걸 그대로 갖다가 PX를 쓰면 어떻게 돼요? 에비던스를 그대로 쓰면 또 못 구하겠죠. 그래서 이게 엘보로 바뀌어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네네. 이거 뭐냐, 이 스토리가 네. 논문에 적혀 있는. 이거요? 그러니까 논문 자체에는 이거를 설명해 주진 않죠. 근데 이 부분을 설명 안 하고 그냥 논문만 그대로 가면은 이해가 더 안 되니까. 이해 못 하죠. 그럼 형이 찾아보고 직접 이렇게. 그쵸. 근데 이거는 확실해요. 이 부분은 이 베이지 룰로부터 온 거는 확실히 맞고요. 저도 예전에 발표할 때 막 저런 직업 발표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최종환 박사님이랑 했을 때 들어본 바로는 이제 사실 VA가 오토인코더가 먼저 나오고 나서 그거를 좀 뭔가 분포적으로 뭔가 좀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제
바꿔봤더니 공포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식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저렇게 거기에 베리에이션 로얼 바운드 대입하니까 저렇게 됐다고 스토리는 그렇게 됐다고 이제 알려주셨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이해하고 이제 근데 이제 보면은 베이지안 룰로도 이제 그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그게 그런 거죠. 그거를 우리가 지금 와서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 뭐 수원 그럼 적분은 그 사람들이 만들 때 적분이 만들어진 그것까지 저희가 다 처음부터 그 스토리까지 배우진 않잖아요. 결국에 만들어졌으면 적분을 어떻게 하는지 알면 되고 더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이 아래도 그 사람들도 처음에 얀센 부등식으로 그냥 해버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얀센 부등식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걸로 이해하자 해가지고 바뀌는 부분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베이즈 룰로부터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다 보니까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베이즈 룰 가져와가지고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네라고 했다면 저는 지금 와서는 그럼 그냥 베이즈 룰을 갖다가 끼워 맞추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부분이 아마 조금 당연히 이해가 안 되긴 안 될 거예요. 저도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할지 잘 모르겠고 근데 분명히 나중에 한 번 더 보고 두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해하다 보면은 아 그때 이해시키려고 했던 게 이거구나라는 거가 조금 눈에 들어올 거예요. 저는 그러길 바라고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베이지안 룰로 저도 저번에 그 베이지안 룰로 설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말한 건데 그러니까 베이지안 룰로 설명하면은 이 VA 자체가 근데 사실 PX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PX? PX에 대한 분포를 에비던스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에비던스를 못 구하니까 엘보로 대체한다는 거가 이제 좀 뭔가 컨트리뷰션인데 그러니까 잘 이해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VA로서는 네. 좀 괴리가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PX가 아까 에비던스였잖아요. 요게요 뒤에서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갖다가 조금 풀었으면은 결국에는 식이 엘보라는 텀이랑 KLD가 나와요. 근데 요 KLD가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포스테리어 구할 수 없다고 했었던 그 트루 포스테리어랑 우리가 인코더로 만든 이 모델 있죠. 제가 멀티베리의 베르놀리라고 했었던 그 죄송해요. 베르놀리 맞나? 네네네. 아니네요. 멀티베리 베르놀리가 아니라 하여튼 인코더. 죄송합니다. 이 인코더 부분에서 만들었던 그 식 그러니까 Q, Z 기분 X 내가 만든 모델에다가 X를 갖다 놓고 거기서 나오는 Z 그거랑 실제로 트루 포스테리어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 실제 트루 포스테리어는 뭐예요? 못 구한다 했죠. 못 구해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직접 모델링 한 거니까 구할 수 있지만 요게 못 구해지면 KLD 값, 요 KLD 값은 혹시 다들 아시나요? KLD가 뭐냐면 두 분포가 얼마나 다른지 그 거리는 아니고 두 분포가 얼마나 다른지를 의미하는 그냥 그 값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0보다 커요. 무조건 0보다 커요. 같거나 완전히 똑같은 두 분포면 0이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제 커져요. 그래서 무조건 0에서부터 무한대 값의 사이를 가지는 값이에요. 근데 이걸 구할 수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KLD를 구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러면 형 말대로면은 저 네. PX랑 PZX의 Z 기분 X를 치환해가지고 PZ 기분 X를 실제 못 구하니까 엘보로 그냥 근사하는 이렇게. 그쵸. 저희가 만약에 에비던스를 구할 수 있으면 이 PX를 구할 수 있으면 이것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못 구하니까 그러니까 요 인코더로 조금 그걸 해놨잖아요. 어프록시메이션을 해놨잖아요. 근데 에비던스를 어쨌든 그래서 가져와 봤더니 결국에는 여기다가 또 에비던스를 갖다 박아 나오면 그럼 어떻게 돼요? 못 구하죠. 네. 못 구한다 했죠. 그러니까 에비던스를 그래서 풀어봤더니 그 식이 뭐냐면 엘보 플러스 KLD가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KLD를 풀려고 해봤더니 KLD에 또 이게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KLD는 또 못 구하죠. 구할 수가 없죠. 근데 못 구해요. 결국은 못 구해요. 근데 의미론적으로만 볼게요. 의미론적으로만 보면 이게 뭐예요? 실제 분포. 그쵸. 실제 분포죠. 우리가 진짜 원하는 실제 분포죠. 그리고 그거를 최대한 어프록시메이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분포가 요거예요. 그러면 이 KLD 값이 작아졌을 때 좋아요? 아니면 커졌을 때 좋은 거예요? 작을 때 원하는 거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KLD 값을 무조건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게 우리가 목적하는 거예요. 목표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네. 근데 이 PX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 뭐 파이라든가 어떤 뭐 세타라든가 이런 파라미터가 있나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X가 결정되면요. 그 순간에 그냥 상수값으로 결정이 되는 값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왼쪽 항은 고정됐어요. 뭔가를 결정했을 때 왼쪽 항은 고정이 됐어요. 근데 오른쪽 항이 엘보 플러스 KLD예요. 근데 이건 못 구하긴 하는데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미니마이제이션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미니마이제이션 한다는 건 엘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최소. 아니죠. 여기는 고정된 값이고 여기가 미니마이제이션 되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아 그렇죠. 그쵸? 다시 말하면 KLD를 의미적으로는 우린 KLD를 미니마이제이션 하고 싶어. 근데 못 구해. 근데 의미적으로 보니까 그럼 엘보는 맥시마이제이션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엘보는 실제로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엘보를 가져다가 맥시마이제이션을 하면요. 명확하게 그 에비던스를 구할 수는 없긴 한데 에비던스를 명확하게 구할 수는 없어. 왜냐면 얘는 끝까지 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의미적으로 원하는 건 엘보가 맥시마이제이션 된다는 건 최소한 이 KLD가 낮아진다는 거잖아요. 커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100% 완벽하게 이 PZ 기분 X를 구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우리 서로게이션 하기로 했고 어프록시메이션 하기로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엘보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면 이게 에비던스였는데 이 에비던스를 완벽하게 구할 수는 없으니까 엘보를 직접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의미론적인 반은 엘보를 맥시마이제이션 했을 때 최대한 이 엘보 값과 이 값이 이 에비던스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KLD가 작아지고 그쵸, KLD가 작다는 건 두 분포가 같아진다는 거고. 그쵸. 그래서 엘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쵸. 만약에 엘보가 그래서 맥시마이제이션 돼서 진짜 최대로 맥시마이제이션 됐을 때에는 정말 이상적으로 맥시마이제이션 됐을 때는 옆에 있는 KLD 값이 그럼 0이 되겠죠? 그쵸. 그 소리는 뭐냐면 진짜 트루 포스테리어랑 우리가 만든 모델링한 그 두 분포가 완벽하게 같아진다는 건데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포 사이의 KLD 값을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게 엘보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거고 근데 KLD 값을 우리가 구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엘보 값은 구할 수 있네? 그럼 엘보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걸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쓰자. 그럼 엘보가 맥시마이제이션 되면서 에비던스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로는 구해질 거고 완벽한 에비던스가 구해지진 않지만 그러면 그 어느 정도로 구해졌으면 그 다음엔 뭐냐면 여기도 어느 정도 구해졌고 완벽하진 않지만 요거가 엘보가 되는 거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서로게이션 하기 위해서 썼던 이 엔코더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는 우리가 지정해줘서 명확하게 값을 구할 수 있었고 그러면은 이제는 이것도 구해지고 이것도 구해지고 이것도 구해지고 그럼 당연히 여기도 구해지죠.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분은 조금 되는 것 같고 안 되시는 분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다 맞는데 저는 그 생성 모델 목표 자체는 데이터 자체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PX를 목적으로 두고 설명해야 되지 않나라고 했던. 그러니까 지금 형이 말한 걸로 하면은 그냥 레이턴트 생성을 목적으로 하는. 레이턴트 생성이 목표죠. 생성 모델은. 지금 하면 왜냐면은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우리가 학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죠. 그래야 거기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 만약에 PX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모든 데이터셋에 있는 X를 다 계산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레이턴트 스페이스 Z를 만약에 우리가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어떤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디코더까지 학습이 됐으면 그 VA도 똑같은 VA가 지금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네. 처음에 인트로덕션 할 때 네.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목적이 PX를 모델링하는 거라 그러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Z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그 아래 페이지 Z가 나오면서 음. 그 PX랑 Z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명확하게 못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죄송한데 저도 그래요. 그 논문에서도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걸 써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그러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좀 끼워 맞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다음에 그래서 엘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여기는 논문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로 바로 넘어가요. 논문에서는 그 케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논문에서는 사실 바로 여기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그 케이브에서 레이턴트 베리어블 Z를 설명을 한 뒤에 자 이제 우리 레이턴트 베리어블 Z랑 실제로 옵저버블한 데이터 X가 있었지. 그 두 개에 대한 관계를 얘기해 줬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인 PXZ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세계에 있는 데이터들은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인 이 PXZ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뭐 완벽하게 직관적으로 바로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서도 아무리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생각을 하자. 제가 봤을 때는 이 PXZ로부터 이 뒤에 보면 마지널리제이션을 통해서 이 PX라는 값을 어떻게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도 그렇게 끼워 맞춘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Z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약간 그런 것도 좀 이해 안 됐죠. Z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옵저버블 데이터는 지금 여기서는 px, z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px 기분 z 아니야?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명확하진 않지만 그거는 좀 죄송해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혹시 그 네. 위에 페이지에서 오른쪽 위에 이거요? 네,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요거는 이제 VA의 전반적인 구조인데요. 약간 인코더, 디코더 단으로 나뉘게 되고 일단 인풋 이미지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이미지라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이미지 사람의 얼굴 이미지가 딱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인코더라는 그 모델을 통해서요. 레이턴트 베리어블 Z를 아웃풋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Z를 그냥 정말 쉽게 얘기하면 2차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사람의 얼굴 이미지라고 했을 때는 정말 낮은 차원으로 생각하자면 얼굴형 그 다음에 뭐 색깔 뭐 이 정도만 할게요. 그랬을 때 완벽하게 사람의 얼굴이 나오진 않겠지만 왜냐면 Z 차원이 너무 낮으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인코더가 값을 뱉으면 이 얼굴의 이미지를 보고서 이 사람의 얼굴의 이미지는 얼굴형은 예를 들어서 뭐 1.73 색깔은 뭐 0.12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길 원해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길 원하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값을 갖다가 넣는 건 오토인코더예요. 그래서 오토인코더는 정말 그 데이터 포인트 하나에 대한 특정 레이턴트 베리어블 Z만 파악해서 그거를 다시 그 그림으로 복원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성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번에는 그 얼굴형을 보고서 여기에서 학습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있을 텐데 그 데이터 분포에 평균, 분산, 색깔도 평균, 분산을 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로부터 이 평균이랑 분산이 구해졌고 내가 예를 들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Z 값을 이 평균과 분산이 있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져올 수 있죠. 가져올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그걸 가져온 값이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건 1.21이 됐고 두 번째 건 마이너스 0.17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디코더 단에다가 태워가지고 이 Z 값을 디코더 단에 태워서 보내면 이 특성에 맞는 사람의 얼굴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학습이 제대로 됐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 구조로 흘러가는 건데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갖고 이제 px 기분 z 아니지 pz 기분 x를 분산하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pz 기분 x가 뭐냐면요. 어떤 이미지를 받았을 때 완벽하게 그거에 대한 z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만약에 그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게 이제 pz 기분 x가 되는 건데요. 그거는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을 뭘로 하자? 우리가 만든 어떤 모델인 q 파이 z 기분 x로 어떤 이미지를 받았을 때 그거의 z 디스트리뷰션을 얼추라도 모델링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싶어 라는 게 인코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코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얘는 완벽하게 알 수 없으니까 얘네 둘의 KL 다이버전스 구하는 거 불가능하다 했죠. 그치만 어쨌든 그거가 미니마이제이션 되는 게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미니마이제이션 했을 때에 이제 제일 원하는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의미적으로는 엘보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거니까 오브젝티브 펑션을 엘보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걸로 한번 학습을 해보자 라는 게 되는 거예요. 뭔가 베이지랑 루비랑 네.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베이즈 룰은 베이즈 룰이랑 매칭시키면 이거 그 머리 푼게 베이즈 룰이랑 매칭을 시키려면 안 되고 베이즈 룰은 그냥 그 구조만 갖다가 썼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베이즈 룰의 구조를 갖다 썼다 정도로만 이해해야 되고 베이즈 룰을 진짜 우리가 계산할 때 썼던 그 베이즈 룰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면은 안 돼. 그럼 요거를 갖고 나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KL을 줄이기 위해서는 뭘 올린다고 했죠? 엘보를 맥시마이제이션. 엘보를 올리면 된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치 그쵸.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저 모델로 가서 이제 저 P Z 기분 X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엘보를 이제 올려놓는 걸 알았으니까 저 모델에서 엘보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쵸. 여기에 마지막에 로스텀에 엘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로스텀의 엘보랑 네 마지막 로스텀이 그냥 딱 엘보예요. 네.
그래서 이 엘보로부터 백프로파게이션이 되면서 얘의 파라미터인 세타랑 얘의 파라미터인 그 파이가 업데이트가 돼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가운데 네. 멀티베리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네. P X 기분 Z인가? Z 기분 X입니다. 여기에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거는 왜 이거냐면 그 엠리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화소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01, 01, 01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디폴트로 말한 게 멀티베리 베르놀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뭐 1부터 255 사이에 그런 분포를 사용을 할 때는 이제 멀티베리 베르놀리가 아니라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든가 이런 걸 써야 되는 거고.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식이 있잖아요. 그 PDF 식이 명확하게 주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명확하게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가 VA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렇기 때문에 식이 복잡한 애들 있잖아요. 심지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해진 뭐 포화송이라든가 이런 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람의 손으로 계산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가 딱 세 가지밖에 못 써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멀티베리 베르누리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뭐시기 하나였는데 제가 그거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세 개만 적절히 조합해가지고 그 실제 논문에도 어펜딕스로 만약에 너네가 하고 싶은 게 그 흑백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이미지라면 멀티베리 베르누리를 쓰면 안 되고 노멀 디스트리뷰션 써야 되고, 만약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하고 싶으면 그 식이 이거고 그 식을 컴퓨터에다 코딩해 놓으면 이걸로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조합이 있어요, 몇 가지가. 근데 지금 멀티베리 베르놀리를 한 건 엠리스트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거 또는 흑백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멀티베리의 베르놀리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매개별 수인 저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갖고서 엘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구나. 잠깐만요. 근데 엘보 쪽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온 거 가지고 스포 중요한 거. 아니 엘보 쪽 이야기는 뒤에서 나올 VA 모델링한 네네, 엘보는 이 바로 뒤에서 다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엘보를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KLD는 못 구해. 근데 엘보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니까 에비던스를 얼추 구할 수 있어. 얼추 구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어프록시메이션 한 그것도 구해질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알겠어. 근데 엘보가 뭔데? 라고 되겠죠, 그럼. KLG도 모를 거 같아요. KLD는 그래도 좀 얼추 공부하지 않았어? 근데 KLD는 간단하게만 설명한 게 낫지. 이제 그냥 설명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계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무슨 분포가 계산이 되냐. 근데 엠리스트가 뭐 질문 하셔야 돼요. 모르겠는 거 좀 아리까리하다 아니면은 이건 모르겠다 아니면은 나중에 따로 질문하시든지 질문하세요. 멀티베리에서 Z가 여러 개가 나오죠. 멀티베리 일반적으로 컨디션 돌리면 노멀 디스트리뷰션 말이 너무 많이 했나? 차라리 그냥 이걸 읽어버릴걸?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 부분 저 연습하면서도 쉽게 설명하기 어렵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건 장담할게요. 여기가 몇 번 더 읽어보세요. 차근차근 몇 번 더 읽어보고 내가 이해하다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내가 이해하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했을 때 나중에 이해가 되면은 약간 혈 뚫리는 느낌으로 이 소리였구나 라는 게 조금 느껴지는데, 분명히 모르겠어요.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한테 설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까지 막 열심히 앞서서 레이턴트 베리어블 Z가 뭐냐 뭐 이런 것에 대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옵저버블 데이터 Z 뭐 X 이런 것도 얘기를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가 수학적으로 나타냈을 때는 논문에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요. 네, 근데 저는 여기가 이제 약간 이해가 안 된다는 건데, 갑자기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집합이니까 약간 교집합이 아니라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의미론적으로만 파악하자면 세상의 모든 레이턴트 베리어블 Z가 있겠죠. 그 중에 하필이면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의 얼굴을 만들고자 하는 레이턴트 베리어블 Z에서도 그 어떤 그 값이 결정이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는 동시에 옵저버블한 사람의 얼굴, 특정한 사람의 얼굴 X가 나올 가능성,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방금 말한 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직관적으로도 잘 안 와닿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논문에서는 이 px px, z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제가 MLE를 가져왔는데
MLE를 가져와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만약에 저희가 px x, z를 가져오는 이유도 이 뒤에서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px, z가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일반적인 문제에서는요 이 z를 마지널리제이션 아웃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마지널 아웃을 시키고서 그 다음에 그냥 px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그냥 px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으면 이거를 MLE라는 방식을 통해서 정말 명확한 어떤 파라미터를 구할 수가 있어져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건데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이것만 알아두세요. px, z가 있고 이걸로 만약에 마지널리제이션을 아웃을 할 수 있어서 px를 구할 수가 있으면 MLE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p, z 기분 x를 명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 라는 흐름이었어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였는데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아까 저희가 이거 뭐라 했죠? 에비던스 못 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요거는요 요게 왜 못 구해지는지 원래는 이걸 가지고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요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래서 px, z로부터 한번 px를 구해보자. 원래라면 할 수 있는 요런 거가 근데 지금은 우리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자라는 게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 px, z로부터 px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마지널리제이션 아웃을 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그냥 진짜 공식, 체인 룰 오브 프로버빌리티라는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마지널 아웃은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공식 자체가요. 요 아래 건 잠깐 제껴두고 이렇게 돼요. 요게 아까 뭐였죠? 에비던스였죠? 요걸 구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거는 요거라고 지금 논문은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px, z를 인테그랄 시켜서 z에 대해서 아웃을 시켜버리면요 px가 그대로 구해져요. 이건 공식이라서 따로 어떻게 설명드릴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다시 필요하신 분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공식이 있는데 요게요 지금 여기 dz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어서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식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아까 설명하다시피 레이턴트 베리어블 z는 몇 차원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따지느냐에 따라서. 그쵸.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 그걸 나타내는 특성이 몇 가지야라고 했을 때 사실은 무한대죠. 명확하게 알 수도 없죠. 근데 그걸 무한대로 했을 때 계산이 안 되겠죠.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심지어 그러면은 뭐 한 2차원 정도로 낮추면 사람의 얼굴을 두 가지 특성으로만 표현해봐 그러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몇 가지로 해야 될 거예요? 뭐 한 20가지요? 40가지요? MBTI 같은 느낌이 진짜 애매하죠. 그런데 그 진짜 애매한 거가 문제가 뭐냐면요. 그래서 VA에선 디폴트로 레이턴트 베리어블 Z의 디멘전을 20을 썼어요. 20이요. 그게 뭐 제일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너무 고차원적으로 하게 되면 학습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심지어 이 20이란 디멘전 자체도요. 구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이 20이라 만약에 20이라고 하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Z가 20차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인테그랄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를 지금 풀어 쓴 거라서 그러니까 간략해가지고 쓴 거지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px는 z20, z19, z18 이런 식으로 해서 z1 그러니까 20차원의 인테그랄이 되는 거예요. 20중 적분이 돼야 돼요. px라는 데이터 그거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딥러닝 모델을 저희가 학습시킬 때 보통 몇 개 하죠? 데이터? 엄청 많이 넣죠. 근데 그거 에포크 한 번 돌리고 많아요? 아니죠. 그것도 엄청 많이 돌리죠. 그런 거 다 감안했을 때 이 계산은요 아무리 컴퓨터라도 현실적인 시간 이내로 다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학습시켜가지고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인 이간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딱 돌려놨어 그랬더니 예상 학습 시간 3년 7개월 막 이렇게 나와요. 그거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거 해가지고 제대로 안 나왔어. 그럼 다시 돌려야 되잖아요. 학습해야 되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보장되어 있으면은 뭐 인류 프로젝트 해가지고 그냥 돌려놓고 몇백 년 뒤에 성공하면 그거 쓰겠다라고 하겠지만은 그것도 아니라 학습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다시 돌려야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 어쨌든 이거는 마지널리제이션을 아웃을 해가지고 하자니 안 돼요. 현실적인 시간 내에 계산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거 공부하다 보면 되게 많이 보게 될 단어인데 인터랙터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인터랙터블한 이유에서 마지널 아웃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체인 룰 오브 프로바빌리티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거는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거 이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게 뭔지? 이거?
그쵸. 앞에서 구하려고 했었던 뭐예요? 이거 포스테리어예요. 그러니까 에비던스를 구하려고 이거를 공식에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변형을 해봤더니요, 그 식에 또 포스테리어가 들어가요. 당연히 못 구하겠죠. 못 구해지는 이유가 계속 두 개가 서로 얘가 안 되니까 얘가 안 되고 얘가 안 되니까 얘가 안 되고 계속 그게 겹치는 거예요. 그쵸. 자리만 바뀌는 건데 당연히 자리가 바뀌는 게 뭐 아무 도움이 안 되겠죠. 계속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으로도 구할 수 없구나. 마지널 아웃으로는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야기론 그래요. 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인 시간 이내로 구할 수가 없어요. 3년 7개월도 사실 예시를 들어본 거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릴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엔. 네. 3년 7개월은 좀 현실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라이클리우드라고 써놨는데 에비던스라고 바꿀게요. 어쨌든 결국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보니까 에비던스인 이 PX를 계산할 방법이 도무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했으면은 VA라는 논문이 안 나왔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엘보를 곁들이게 되는 거예요. 네. 드디어 이제 엘보의 정의가 나오고 엘보가 어떻게 쓰이는지가 여기서 이제 나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 식을요. 그러면 요렇게 마지널리제이션 아웃을 했을 때 요 값이 명확하게 구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아래에서 먼저 가서 보면요. 그게 이거거든요. 사실 그 식을 아까 px 그 식을요. 그냥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써본 거예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안 구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명확하게 안 구해지냐라고 했을 때 이걸 쭉쭉쭉 따라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런 값이 나와요. 요런 식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있는 요 값 있죠. 이게 엘보가 돼요. 이게 엘보고 이게 KL 텀이에요. 제가 아까 KL 텀이 명확하게 못 구해준다고 자꾸 계속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식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저거 있잖아요. 포스테리어죠. 우리가 명확하게 구하고 싶어하는 트루 포스테리어죠. 근데 트루 포스테리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걸 구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안 구해지겠죠. 이걸 구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 짓을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구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얘의 의미론적인 걸 보자면 뭐냐면 이 PX 기분 Z 트루 포스테리어를 모방하기 위해서 만든 우리의 인코더가 있어. 인코더 모델이 있어. 근데 얘랑 얘가 그러면 제일 비슷해졌을 때 우리가 제일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얘를 미니마이제이션 했을 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값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미니마이제이션이 돼서 DKL이 0이 됐어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완벽한 트루 포스테리어를 학습한 거가 되고, 근데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이 DKL이 그러면은 이번에는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게 우리가 목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값은 x라는 데이터 하나만 결정되면 그냥 상수예요. 변하지 않아요. x가 결정되면 그 값은 그냥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값은 이 파이라는 그 데이터에 파이라는 그 변수에 디펜던트한 건데, 여기는 파이란 값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x만 갖다 넣어주면 상수 값이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1이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1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미니마이제이션 돼.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맥시마이제이션 된다는 거거든요. 그 여기가 만약에 미니마이제이션 돼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맥시마이제이션. 그렇죠. 맥시마이제이션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KL 텀이랑 엘보가. 그러니까 근데 KL 텀은 못 구하고, 근데 미니마이제이션 하고 싶고, 근데 엘보는 구할 수 있네. 엘보는 구할 수 있고, 의미론적으로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엘보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거를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모델 학습을 시키면, 그러면은 우리가 얼추 원하는 모델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게 조금 그런 흐름이 여기 스토리예요. 네, 그런 거고요. 써봐요. 아니, 잠깐만요. 그냥 넘어온 거고, 저도 해보니까 힘들어서 써보는 거 넘어가죠 그냥. 나중에 따로 할게요, 학생들끼리.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게 안 되는데 이 마지널 아웃이라든가 뭐 체인룰 오브 프로버빌리티랑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이거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에비던스를 구할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거를 이렇게 막 풀어내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두 가지 텀으로 나눠는 지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거고요.
이 두 가지 텀으로 나눠지는구나로부터 아 그러면 이 뒤에는 KL 텀이니까 이 뒤에를 엘보라고 명명을 하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는 상수고 여기는 KL 텀이에요. KL 텀은 정의상 반드시 0보다 커요. 자 그러면은 왼쪽 값은 정해져 있고 여기는 어떤 엘보라는 값이 있고요. 처음엔 엘보가 아니었겠지만 여기는 KL 텀으로 얘 값은 반드시 0보다 커요. 그러면은 얘를 에비던스라고 할게요. 이 값은요. 이 값보다 클 수가 있나요? 없어요. 요거 이 엘보란 값이 에비던스보다 클 수가 있나요? 생각해보세요. 없어요. 없죠. 에비던스가 무조건 없죠. KLD만큼 그쵸. 무조건 작죠.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에비던스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엘보는 무조건 이쪽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맥시마이제이션을 해도 이쪽으로 가까워질 수 있을지언정 엘보는요 절대로 에비던스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에비던스보다 무조건 아래에 있는 거고요. 무조건 작은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딱 머릿속에 들어봐도 아 그러면 에비던스의 로어 바운드란 소리가 최소한 에비던스보단 작다 또는 에비던스의 어떤 하한 값이다 뭐 그런 의미인데 그건 하한 값까지 설명하려면 KD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저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건 좀 넘어가고 어쨌든 약간 의미적으로 아 그럼 최소한 엘보라는 값이 에비던스를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이 에비던스보다 작은 곳에서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에비던스를 조금은 설명할 수 있는 값이 되겠구나라는 건 이해가 되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남은 건 이제 KLD가 되는 거예요. 엘보가 이 값이다? 그러면 이만큼이 KLD. 그래서 두 개를 더했을 때 에비던스가 돼야 되고 만약에 에비던스가 여기 있고 엘보가 여기야. 그러면은 이게 KLD가 되는 거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두 개를 더했을 때는 무조건 에비던스가 되는데 KLD는 얼마인지 몰라. 근데 엘보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엘보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방법으로 KLD는 미니마이제이션 시키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자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런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좀 하면서 이해 안 되시는 거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저는 네. 14번 공식이 이해가 안 가요. 14번이요? 아 요거요? 네. 아 요거는 근데 크로스 엔터프리 엔트로피 같은 개념인가요? 아니 익스펙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로그잖아요. 로그는 어떻게 할 수 있죠? 곱하는 거 더하기로 뺄 수 있고 나누는 거 마이너스 만들 수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그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요거 두 개가 나뉘는 게 맞나? 네, 하여튼 그냥 이렇게 그게 돼요. 로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곱셈 나눗셈 공식에 의해서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익스펙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익스펙테이션은 그냥 그 안에 있는 그거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나누는 게 다 가능해요. 익스펙테이션도. 네,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된 거고요. 스플릿 더 익스펙테이션. 요거는 그 익스펙테이션 공식을 조금 찾아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13, 14.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약간 하나 진짜 그 의미적으로 조금 살펴보자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식을 좀 보면서 엘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명확하게 설명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죄송하지만 근데 어쨌든 결국엔 엘보가 왜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인지를 설명을 하자면 에비던스란 값은 px란 값은 결국에는 여기서 정의하기가 엘보 플러스 KLD가 됐었어요. 근데 KLD는 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항상 0 이상의 값이므로 에비던스는 반드시 엘보보다는 최소한 에비던스는 최소한 엘보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엘보는 에비던스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엘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여기 있는 이 텀이. 그래서 엘보 텀으로 명명이 된 거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가 에비던스를 만약에 명확하게 구할 수 있었으면 엘보 KLD 더한 거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에비던스를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네, KLD를 구하거나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에비던스는 상수값으로 하나가 이제 결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엘보나 KLD 둘 중 하나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뭐 KLD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엘보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왜 두 가지 방법 중에 KLD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방식으로 옵젝티브 펑션을 하는 게 아니라 엘보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방식으로 옵젝티브 펑션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까 말한 대로 네, KLD 값을 그거 할 수가 없다는 거죠. KLD 값은 요 텀을 포함을 하는데 요건 트루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라서 인터랙터블하다. 우리가 저희 뭐 어떻게 계산을 할 건덕지가 없다. 모르는 식을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다 얘기가 된 거고, 계산이 불가능한 KLD 텀을 가지고서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것을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삼지 말고 계산 가능한 엘보 텀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방식으로 에비던스를 설명을 하자.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서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하고 로스를 줬을 때 그 엘보 텀을 가지고서 로스를 받으면서 그 모델의 파라미터들이 업데이트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보 값이 맥시마이제이션 되는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시켜 버리면 자연스럽게 KLD 텀은 미니마이제이션 될 수밖에 없고, 완벽하게 구해지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모델링 하려고 했었던 요 인코더인 요 부분이 조금 더 완벽하게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VA가 돼요.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엘보 설명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엘보를 설명을 했어. 엘보를 설명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엘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VA가 학습이 된다며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네 40분에 잠시 쉬고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지금 바로 좀 나와서 좀 해주시던가. 이게 현장은 왜 설명 안 했어? 어디요? 그 위, 요거요? 뒤에서 다 한 얘기라서.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엘보가 요건데 엘보식이 왜 나왔는지를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엘보가 요거다. 근데 엘보가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자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페이지라서 네, 그냥 굳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 질문이요. 네, 제발해 주세요. PX에다가 로그를 붙인 이유가 뭔가요? 그거는요. 이런 그 뭐죠? 요게 PX가 뭐죠? 확률값이죠? 네, 에비던스. 그쵸. 확률값인데 보통 이런 확률값을 계산하는 그런 모델들에서는 얘가 무조건 0에서 1 사이 값이잖아요. 근데 데이터 X가 막 몇 개 들어오고 약간 이런 거에서 데이터에 보통 이런 거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i는 1부터 뭐 l까지 해가지고 데이터 PXI를 계산하는 경우, 이런 계산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가 지금 이거를 로그를 안 붙였어요. 그러면은 각자가 다 어떻게 돼요? 0.01, 뭐 0.1, 0.004 막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를 그냥 다 갖다, 이게 프로덕트인데 곱해야 되는 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곱하면 어떻게 돼요? 몇 개만 곱해도 엄청 작아진 숫자가 되죠. 그러면은 계산 아무리 컴퓨터라 해도 넘어가거든요. 이거 언더플로우라 그랬나요? 하여튼 그래서 오버플로우인가요? 오버플로우겠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프로덕트 계산이 로그로 바꿔버리면, 로그를 취해버리면 덧셈 계산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로그를 넣어가지고 해요. 그러면 음수 되는 건가요? 그쵸, 음수가 돼요. 0부터 1 사이 값이니까 로그 취하면 음수가 돼요. 그게 나중에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가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음수가 되는 건 맞아요. 질문할 거 있나요?